요즘 면역이라는 말을 자주 한다. 면역은 글자 그대로 질병을 면하기 위해서 몸에 갖추고 있는 능력을 뜻한다. 혈액 속을 멋대로 헤엄치는 아메바처럼 생긴 백혈구라는 단세포 생물의 힘을 말한다. 배부르게 먹고 마시면 음식물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위장에서 혈액으로 흡수되어 혈중 영양 상태가 좋아진다. 그러면 영양소를 잔뜩 먹은 백혈구도 배가 불러 외부에서 미균이나 알레르겐이 진입하거나 체내에 암세포가 발생해도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된다. 거꾸로 공복일 때는 혈중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서 백혈구도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므로 미균이나 알레르겐, 암세포가 발생하면 이를 먹고 처리하는 능력이 높아진다. 즉, 면역력이 증강된다. 인간이든 동물이든 병에 걸리면 식욕이 없어지는 것은 백혈구의 힘을 강화하여 병을 물리치려는 반응 때문이다. 따라서 평소에 조금 모자란 듯 먹고 공복감을 약간 느끼는 정도로 지내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 반대로 배부르게 먹으면 각종 병에 걸리기 쉬운 상태가 된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은하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려는 책은 나가사키 의대를 졸업하고 혈액내과 의사로 일하던 저자가 다양한 불치병들을 접하며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을 시도하여 터득하게 된 건강법에 관한 것입니다. 식사를 통한 자연치유요법 중의 일환으로 소식을 통해 자연치유력, 즉 면역력을 올려주는 간단한 방법이지요. 배고픔이 면역력을 증강시켜 병을 예방하고 낫게 해준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 외에도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저체온, 혈액 오염의 원인들, 그리고 복대의 사용에 관하여, 지나치게 마신 물로 인한 수독증에 관하여, 그리고 소금에 관한 진실들을 밝혀줍니다. 실은 이 책은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만들어 올렸다가 뭔가의 이유로 내릴 수밖에 없었던 책이었습니다. 실생활에 적용하면 우리를 건강해질 수 있게 만드는 정말 유익하고 좋은 정보가 가득한 책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들려드리려 합니다. 책 제목은 하루 3끼가 내 몸을 망친다. 이시하라 유미 지음, 황미숙 옮김, 살림 라이프에서 펴냈습니다. 이 책에서는 안 먹는 건강법, 즉 소식을 다뤘다. 그것도 하루 2끼 또는 하루 1끼만 먹는 초소식 건강법을 다뤘다. 하루 1끼라고 하면 그걸 먹고 어떻게 사느냐며 놀라는 분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오랜 기간 하루 1끼 식생활을 계속했는데도 몸에 전혀 문제가 없다. 문제는커녕 소식 덕분에 날마다 바쁘지만 건강하게 보낸다. 내 권유와 지도로 하루 1끼 또는 2끼만 먹는 분들이 많다. 그분들은 생명의 위기에 직면하여 그야말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내가 권한 소식 건강법을 실천했다. 내 체험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소식이 몸에 좋은 근거, 구체적인 소식 실천법, 여러분이 품을 의문까지 소식 건강법의 모든 것을 망라할 생각으로 썼다. 인류는 300만 년 역사 가운데 299만 9,900년 이상을 굶주림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공복일 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신체를 갖고 있다. 그런데 과식하면 당, 지방, 단백질 같은 영양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고혈당, 고지혈증, 고뇨산혈증, 비만 등 수많은 영양과잉병에 걸리는 것이다. 지금 일본에는 당뇨병 환자가 당뇨병 예비군까지 포함해서 1620만 명이나 있다. 하지만 가벼운 당뇨라면 하루 2끼 이시하라 기본식으로 치료할 수 있고
조금 심한 당뇨병이라도 하루 2끼 기본식으로 소식하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점심을 당근 사과 주스나 생강 홍차로 대체하고 저녁만 먹는 하루 한 끼 식생활을 실천하다 보면 반드시 개선된다는 것이 내 지론이다. 하지만 당뇨병 약을 복용하거나 인슐린 주사를 계속 맞을 때는 하루 한 끼 또는 2끼 단식은 절대 금물이다. 음식을 먹지 않고 당뇨병용 경구제제를 복용하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 저혈당 발작으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 하루 한 끼 건강법은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많은 만성 질환을 치료하는 원동력이 된다. 하지만 하루 한 끼 건강법을 처음 시도할 때 지금까지 하루 3끼 먹던 식사를 갑자기 한 끼로 줄여서는 안 된다. 먼저 아침에는 당근 사과 주스 1-2잔, 점심에는 메밀국수, 저녁에는 뭐든지 먹어도 되는 이시하라 기본식을 실천하자. 제대로 실천된다 싶어 하루 한 끼만 먹고도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점심을 아침 식사처럼 당근 사과 주스나 생강 홍차로 바꾼다. 도중에 공복감이나 저혈당 증상, 즉 가슴이 두근거리고 초조하거나 현기증, 손떨림 등이 있으면 초콜릿, 사탕, 흑설탕을 넣은 생강 홍차를 먹으면 좋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는데 아기 때는 고열이 자주 나서 부모님 마음고생을 많이 시켰다. 중학생이 되면서는 꽤 건강해졌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하자 만성 설사 때문에 무척 고생했다. 양약도 복용하고 한약도 먹었지만 그다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시험이 있거나 학교 행사 때문에 긴장하면 설사는 더 심해졌고 외출할 때에는 늘 화장실 위치를 확인해 둬야 했다. 이런 증세를 종합해 생각하면 그때 나는 과민성 대장염이었던 것 같다. 물론 당시에는 그런 병명이 없었던 듯하지만 말이다.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도쿄대학 의학부 명예교수 후타키 켄조 박사의 음식과 질병, 니시의학의 제창자 니시 카츠조 선생의 니시식 건강 독본 등을 접했는데 다들 소식이 좋다, 녹즙이 몸에 좋다는 게 아닌가. 그래서 2학년 때 아침 식사로 양배추와 사과로 만든 주스만 먹는데 도전했다. 그러자 4년 가까이 나를 괴롭혀온 설사와 잔병감이 말끔히 사라졌다. 그때 나는 식사 섭취법이나 음식이 건강과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었는지 절감했다. 대학 졸업 후 혈액내과에서 의사로 일하게 되었는데 백혈병, 재생불량성 빈혈, 악성 림프종 등 당시에는 치료 성과가 충분하지 않던 난치병 환자들을 자주 접했다. 나는 예방의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음식이나 운동에 따라 백혈구의 면역 능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연구했다. 미국의 자연식 운동을 공부하기도 하고 코카서스 장수촌에 가서 그들의 식생활을 조사하기도 했다. 또 1897년 설립 이래 식사요법만으로 병을 치료하는 스위스 벤너 병원의 식사요법을 공부한 것도 이 무렵이다. 식사는 아침에는 당근 사과주스 2잔에 생강홍차 1잔, 점심에는 생강홍차 2잔, 저녁에는 좋아하는 어패류, 밥, 된장국, 나토, 두부 등을 먹는다. 환자들에게 알통을 만들어 보이며 하루 한 끼 플러스 당근 사과주스 2잔 플러스 생강홍차 석 잔만 먹는다고 말해도 좀처럼 믿지 않지만 결코 거짓말이 아니다. 이렇게 먹고 골골하면 무슨 말을 들어도 할 수 없지만 59세인 지금 노안도 없고 100m 달리기는 12초 9대에 400m 달리기는 59초대에 달린다. 피곤하다, 기운 없다와 같은 노화 증상은 없으며
생활습관병이나 혈액검사 수치에 이상이 없음은 물론이다. 때때로 갑자기 강연 의뢰가 들어오거나 텔레비전 출연 제의가 있어서 평소보다 훨씬 바빠지기도 한다. 그때는 식사량을 평소의 3분의 2나 2분의 1로 더 줄이려고 한다. 그러면 평소 식사량으로는 해내기 힘든 일들도 가뿐하게 처리할 수 있다. 세 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던 사람이 갑자기 한 끼만 먹으려면 무리가 온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루 2끼 플러스 아침은 생강홍차 한두 잔 또는 당근 서가주스 한두 잔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생활을 갑작스럽게 시작하면 저혈당 증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아침에는 당근 서가주스, 점심에는 국수, 저녁에는 좋아하는 것을 먹는 기본식에서 시작하여 공복이 주는 편안함을 맛본 뒤 몸 상태에 맞춰 하루 한 끼 또는 한 끼 반만 먹는 것이 좋다. 다만 당뇨병 약을 복용하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는 사람은 안 먹을 때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으면 저혈당 발작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 있으므로 세심하게 주의해야 한다. 평소 하루 한두 끼 소식 생활을 실천하면 병은 대부분 저 멀리 도망갈 것이다. 매일 세 끼를 꼬박 먹는 사람이라도 가끔 몸이 무겁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큰맘 먹고 하루 한 끼만 먹어보자. 나머지는 당근 사과 주스나 생강 홍차로 수분과 당분을 보충하면 된다. 필요하다면 자연염이나 매실 장아찌로 염분을 보충해도 좋다. 어쩌면 생각보다 훨씬 빨리 몸이 개운해질지 모른다. 공복 때문에 혈당이 내려갔을 때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은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글루카곤, 사이록신, 코르티솔 등 10종류쯤 되지만 과식 때문에 혈당이 지나치게 상승했을 때 그것을 떨어뜨려주는 호르몬은 인슐린 하나밖에 없다. 이것만 봐도 인간은 공복에는 어떻게든 대응하여 살아갈 힘을 가지고 있지만 과식했을 때는 당을 비롯해 지방이나 단백질 등 과잉 영양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고혈당, 고지혈증, 고뇨산혈증 등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들이 발생한다. 공복에는 기아 호르몬이라는 그렐린이 위에서 분비되어 뇌에서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의 작용을 활발하게 한다고 한다. 즉 인류는 늘 굶주렸기에 머리를 회전시켜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찾았으며 사물을 만드는 기술을 연마하여 살아남은 것이다. 따라서 우리 몸의 생리는 공복일 때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심신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미국 볼티모어에 있는 국립노화연구소에서는 회충에서 원숭이에 이르기까지 동물 실험을 하여 칼로리 섭취를 억제하면 장수한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섭취 칼로리를 60%로 줄이면 수명은 50%나 연장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국립노화연구소 마크 매트슨 박사는 실험용 쥐를 A군 마음대로 먹게 함, B군 섭취 칼로리를 60% 억제, C군 격일로 마음껏 먹게 하고 다음 날은 단식으로 나누어 실험했다. 그 결과 C군이 가장 건강하고 수명도 길었으며 노화에 따른 뇌 손상도 적어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에 걸리는 쥐도 없었다. 그래서 단식이 산화에 의한 뇌세포 손상을 억제하고 몸의 모든 세포 성장을 촉진한다고 결론 지었다. 또 이 연구소의 도널드 잉그램 박사는 나이든 쥐의 뇌의 도파민 수용체 양을 측정한 뒤 섭취 칼로리를 40%로 억제하자 노화하면 줄어들어야 하는 도파민 수용체 양이 오히려 늘어났으며 학습 기억력도 향상되었다. 또 보통 양을 섭취하는 쥐보다 수명이 40%나 길어졌다는 실험 결과도 발표했다. 캘리포니아에 단식 병원을 설립하여 수많은 난치병 환자를 구원한 하버드 쉘턴 박사도
단식하면 피부가 젊어지고 얼굴빛이 좋아진다. 피부에 생기가 돌고 표정이 밝아지니 10에서 20세는 더 어려 보일 수 있다. 이러한 피부 개선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몸 전체가 건강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며 단식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했다. 청력, 시력 회복, 미각, 후각 발달, 정신력 회복, 소화력 촉진, 얼굴의 잔주름 개선, 혈압 저하, 심장 순환 기능 촉진, 전립선 비대 해소, 성적 기능 개선. 과식은 암에 치명적이다. 독일의 암 관련 연구자 이세르스 박사는 1960년대에 이미 동물 실험을 한 다음 먹고 싶은 대로 먹게 한 쥐는 격일로 단식을 시킨 동물보다 암의 자연 발생률이 5.3배나 높다고 발표했다.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캠퍼스의 마크 헤라스타인 박사는 얼마 전에 단식하면 몸 안의 세포에 항암 효과를 가져온다. 쥐를 하루 걸러 하루꼴로 단식시켰더니 치세포 분열 속도가 확실히 떨어졌다. 세포 분열이 느려지면 암 발생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실험으로 증명하고 성장 호르몬이나 인슐린 같이 세포 성장을 촉진하는 호르몬은 세포 분열을 가속시켜 암세포 증식 과정에 깊이 관여한다고 했다. 즉, 이 실험 결과는 사망원인 1위를 달리는 암은 과식병이라 할 수 있으며 소식하면 암 예방과 재발 방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일본에서도 1998년에 오사카 부립대학 농학부 나가노 요시히사 교수 등이 쥐를 이용해 실험한 뒤 소식이 암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나가노 교수팀은 쥐 150마리를 50마리씩 다음과 같이 세 그룹으로 나누어 사육했다. 1. 식사를 제한하지 않음. 2. 식사를 80%로 제한함. 3. 식사를 60%로 제한함. 5주째 모든 쥐의 복부에 암세포를 주입한 뒤 매주 암 진행 상태를 조사했다. 그랬더니 1, 2 그룹은 암세포 주입 후 2, 3주 동안 복부에 평균 11g의 종양이 생겼으며 4주째에는 대부분의 쥐가 죽었다. 3그룹의 쥐들은 암세포 주입 후 2, 3주 동안 종양 크기는 평균 7g으로 1, 2그룹의 3분의 2쯤으로 작았으며 대부분의 쥐가 7주째까지 생존했다. 또 이 쥐들은 1의 포식 그룹에 비해 면역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터페론 양이 배나 되었으며 면역세포인 T세포의 양도 배 정도 많았다. 1985년 뉴욕 마운트 사이나이 의대 그로스 교수는 일정량의 방사선을 배부른 쥐에게 쬐게 했더니 암이 100% 발생한 데 반해 식사를 50%만 한 반공복 상태 쥐에게 같은 양의 방사선을 가했더니 겨우 0.7%밖에 암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시카고 대학 C.M. 차일드 교수는 어떤 종의 곤충은 먹이를 충분히 줄 경우 3, 4주면 죽는다. 하지만 먹이를 많이 줄이거나 단식하게 한 곤충은 활동성과 젊음을 적어도 3년은 유지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단식은 마치 노년기에서 태생기로 돌아간 듯한 젊음을 준다고 말했다. 언젠가 내 클리닉에서 진료를 받은 70대 남성은 파킨슨병 때문에 5년 가까이 도쿄의 한 사립대학 병원에 다니며 약을 복용했는데 호전 기미가 보이기는커녕 손발 떨림, 손발 근육 굳음, 몸 움직이기 힘듦, 무표정 등 파킨슨병 특유의 증상이 서서히 악화된다고 했다. 식사를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니 아침에는 식욕이 없는데도 안 먹으면 몸에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빵과 우유를 억지로 밀어 넣는다고 했다. 식욕부진은 병을 낫게 하기 위한 반응이므로 무리해서 먹지 말고
당근 사과 주스 한 잔과 흑설탕이 든 생강 홍차 한 잔을 아침 대신 들라고 하면서 그 밖의 식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었다. 이분이 한 달 뒤 클리닉을 다시 찾아왔을 때는 놀랄 정도로 표정이 밝았으며 손발 움직임과 행동이 상당히 부드러워졌다. 아마 한 끼를 걸으면서 다소 원기를 회복해 가령병인 파킨슨병의 증상이 완화된 것이리라. 여기까지 하고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부분은 이 책의 전반부였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들려드립니다. 혈액오염의 원인들, 만병치료약 생강, 당근 사과 주스, 그리고 체온을 올리는 법 등에 관하여 알려드리려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